지금 가장 먼저 원내대표가 뭘 해야 되죠? 최상병 특검, 특검을, 뭐 그 이후에 뭐 김건희 특검 뭐 네. 등등등 해서 막아야 돼요. 막으면은 요걸 더 먹고요. 못 막으면은 캐비넷이 열릴 거예요 아마. 못 막으면 그만둬야죠. 못 막으면 그만두거나 그만둬야 돼. 캐비넷도 어.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하나는 이미 이철규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러면은 이철규랑 붙는다? 이 느낌은 대통령이랑 붙겠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습니다. 언론을 파괴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장악하고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장악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파괴를 하려고 있습니다. 파괴왕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파괴왕. 제가 이게 지어낸 게 아니라 네. 한겨레 칼럼 제목이에요. 파괴왕 윤석열. 그 칼럼 자기가 썼지. 아니에요. 한없이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노동절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근로자의 날 메시지를 또 내놨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실천하겠다. 안전하고 공정하게 우리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냈는데 찾아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산업재해 사망자가 2,200명, 살인 사건 사망자가 740명쯤 됩니다. 3배 정도가 산업재해로 더 사망을 하시는 건데 안전 물론 도로도 많이 깔아야 되고 공항도 짓고 해야 되는데 이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만큼은 이게 좀 돈을 좀 투자하면 반드시 줄어드는 숫자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우리 다들 또 인정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방송 노동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자 노동자들 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장성철 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민 크리에이터. 안녕하십니까. 그 옛날 제 집이 팔렸습니다. 누가 좀 사줘. 어디 집 팔렸어요? 내곡동. 팔렸습니까? 영진아 네가 사줄래? 얼마 싸게 좀 줘요. 그러면 8억. 내고는 없다. 38억이요? 집값도 나왔습니까? 자, 우리 최윤경 기자도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막 난무하는 이 시기에 우리 최윤경 기자가 좀 팩트 위주로 오늘도 뉴스를 좀 잘 정리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두 분의 평론가분들 또 이상민 크리에이터까지 뉴스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뭐 있습니까? 첫 번째 뉴스는 염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염치. 무슨 얘기예요? 아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네. 연기됐어요. 원래 3일에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3일에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원내대표 선거를 하기로 했는데 네. 9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연기되는 게 자주 있는 일인가요? 원내대표 선거 일정이 연기되는 경우 처음입니다.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요? 모르겠네요. 이 좋은 자리에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 후보자가 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후보자가 없어서 연기된 거예요? 네, 나가겠다고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은 이철규 찐윤 이철규 네. 의원 정도인데요. 이철규가 누군지는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윤석열 하고. 대통령의 아주 최 네. 의원. 정프로님이 이 정도 아시면 다 이제 안다고 네, 다 봐야겠죠. 안다고 알죠. 전 국민이 네. 아는 경찰 출신. 근데 이제 나가겠다는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 이철규 그냥 원내대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당내에서 어제 반대 목소리가 우르르르르 오, 그래요?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 홍준표 대구시장이 불난집에 콩 줍기 하듯이 패장이 나와서 원내대표 한다고 설치는 건 정치 도의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일타쌍피를 하나 더 얹었습니다. 하기사 우리를 괴멸시킨 애 밑에서 굽신거리며 총선까지 치른 당인이 라면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까지 같이 우리를 괴멸시킨 애라고 표현한 애라고 거예요. 하면서 훅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김태흠 충남지사도 자숙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 선거를 하나. 머리 받고 눈치나 보는 소위 중진 의원님들 비겁한 정치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했고 또 윤상현 의원도 전에 얘기했잖아요. 상 받을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벌 받을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인상적이었던 건 친윤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이 네. 이철규 의원을 향해서 불출마 선언을 하실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반성과 성찰, 염치와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혹은 윤석열 라인에서 살짝 이제 좀 약간 벗어나려는 차별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겁니까?
근데 우르르라는 표현에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아. 한 4-5명 일부. 그리고 윤상현 의원 같은 산발적으로. 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을 바꿨어요.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 저희가 나쁘지 않네. 네.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은 좀 빼주시고. 네, 네. 빼드립니다. 네. 3명밖에 없잖아요. 3명이요. 네. 네. 홍준표, 배현진, 김태흠. 네. 김태흠 의원, 홍준표 의원은 지금 당 밖에 있는 네, 네, 네. 광역단체장이고 네. 배현진 의원만 지금 유일하게 반대하는 건데 여기 네. 플러스 박정훈, 송파갑 당선자. 네. 근데 이 사람은 배현진 투표권이 당대표설을 얘기하고 있는 원내대표. 원내대표설인가요? 배현진 네. 원내대표. 원내대표 해야 된다 그러고 어. 박정훈은 근데 투표권이 없어요. 네. 그러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배현진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당내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지금 눈치 보는 건데 이게 이철규 전 사무총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은 용산에서 강하게 밀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좀 눈치를 보자라고 하는 건지 네. 아니면은 뭐 저런 사람이 뭐 원내대표 되는 게 맞나? 에이, 난 관심 끌래. 뭐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지금 이례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례적인 건 맞는 거고요. 왜냐면은 네. 집권여당 원내대표잖아요. 네. 저도 집권여당 원내대표 보좌관을 해봤는데 해봐서 아는데. 당 대표보다 원내대표 보좌관이 짱이에요. 왜요? 원내대표가 짱이에요. 예산 법. 네. 딱 있는 예산 시즌만 되면은 정부의 각 부처 장관들 그 만나기 어려운 예산실장, 기재부 장관 다 와요. 다 원내대표 와가지고 막 이러고 예산실장이 저한테 보좌관이었는데 와가지고 저 보좌관님 혹시 좀 신경 쓰시는 예산 있으십니까? 딱 그렇게 막 물어봐요. 그럼 제가 굽신. 또 딱 이렇게 좀 이렇게 있다가 그런 건 저희 비서관하고 얘기하십시오. 아. 그렇게 그때 얘기했던 분이 네. 지금 경기도지사가 됐어요. 오. 김동연 지사. 김동연 지사. 지사가 예산실장 기재부 예산실장 할 때요. 그 정도로 네. 원내대표가 짱이거든요. 네. 집권여당 원내대표. 네. 근데 다 안 하겠다는 거는 야 22대 국회 처음부터 이거 만만치 않겠구나. 아. 내가 원내대표 해봤자 오래 못 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참 씁쓸한 모습이다, 그죠? 네. 기재부 저 고위 공무원들 와서 네. 보좌관 정말 뭐 필요하신 예산 좀 없으세요? 뭐 이런 거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 아, 근데 씁쓸한데. 그냥 아니, 아, 그래요? 네. 기재부도 굽히는 때가 있어야지. 기재부가 솔직히 와 각중의 왕이잖아요, 왕 중의 왕이에요 거기는. 국기관급을 떠나서 그 특정 의원한테 가서 그 의원이 필요한 집권여당 원내대표를 특정 의원이라고 이렇게 격화시키는 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짱 중에 짱이에요. 자, 요거는 아까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이게 왜 이례적인지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 뭐 지금 국민의힘 계열 이 보수정당이 참패한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2020년에도 103석으로 완전 참패했잖아요. 그때 누가 나왔느냐? 미래통합당 그때 자 누가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 나오냐? 주호영, 권영세, 김태흠, 이명수 이런 분들이 네. 내가 원내대표 하겠어 이렇게 줄줄 나온 거예요. 네. 힘든 당을 재건해 보겠다. 근데 이번에는 아무도 안 나온다. 음. 한 명도 없다. 뭐 이철규 의원이 이제 뭐 속내를 비쳤지만 공식 등록을 한 건 아니고 네. 그러면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말로가 좋지 않을 것 같아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했다가. 예, 이번에 했다. 왜냐하면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장 먼저 원내대표가 뭘 해야 되죠? 특검. 최상병 특검, 특검을. 뭐 그 이후에 뭐 김건희 특검 뭐 네. 등등등 해서 막아야 돼요. 자 막으면은 요걸 더 먹고요. 못 막으면은 캐비넷이 열릴 거예요 아마. 못 막으면 그만둬야죠. 못 막으면 그만두거나 그만둬야 돼. 캐비넷도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면은 이거는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 독배 중에도 최악의 독배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미 이철규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러면은 이철규랑 붙는다? 이 느낌은 대통령이랑 붙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뽑는 원내대표는 다음 그러니까 1년. 22대 국회 첫 번째 원내대표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예. 5월부터 지금 5월 마지막 여기는 아니죠. 아니요. 네. 5월도 그것도 맞아요. 해요. 5월도 지금 원내대표예요? 국민의힘은 그렇게 해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넘어가요. 그냥 음. 뽑히는 그 시간부터 그냥 바로 원내대표직이 넘어갑니다. 오. 그러니까 협상을 그래요?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김준일 그러니까 뭐 대표님. 지금도 해야 되고 22대 하자마자 또 특검 올라올 거 아니에요. 지금 뭐가 이번에 뭐 거부권이 행사가 되든 아예 올라가지 못하든 뭐가 네. 됐든 하여간 되면은
이게 좀 신나고 원내대표를 해서 신나고 재밌고 뭐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의욕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뒤치다거리만 하다 끝나겠다 이거. 뭐 이런 게 이제 기류가 반영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보는 거는 홍준표 시장님 역시 글래스홍 참 음. 투명하시다.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항상 마지막에 끼워 넣잖아. 네. 한동훈 또 끼워 넣었어. 아 이제 모든 투명하시다, 말이 정말. 깔때기처럼 다 한동훈 모든 위원장님 네네. 사상에 네. 가더라고요. 근데 아. 저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한 게 네. 김준일 평론가 얘기를 안 넣어가지고 좀 다행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삼류 평론가. 평론가. 거기까지 또 넣었으면 아, 이제 어떡하려고 그래요. 분량이 모질했어요. 삼류 평론가까지 가기에는. 더 이상 아. 홍준표 시장님에 대해서 네. 네.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아. 그러니까 좋은 얘기도 하지 마시고 아, 진짜? 나쁜 얘기도 하지 마시고. 아. 저홍 시장님 되게 좋아해요 사실. 그럼 여기서 영상 편지 한번 띄우고. 아야 무슨 영상 편지야. 아니 근데 유독 그 당에 대한 이야기를 홍준표 여러 이제 지자체장이 있을 텐데 뭐 물론 이제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뭐 이번엔 입장을 냈습니다만 대체로 홍준표 시장이 유독 그 메시지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자주. 아니면 그게 더 언론에 자주 나와서 그런가요? 아니, 이게 선명한 메시지를 내니까 네. 언론에서는 재밌잖아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애라고 생각을 하고 이철규 까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언론에서는 주목할 수밖에 없고 본인이 밝혔어요. 나는 50만 원 당비 낸다. 내가 당원으로서 내가 당일에 대해서 내가 왜 맞다. 언급을 못하느냐. 그리고 내가 대구시정 일은 내가 정말 잘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 내가 당의 원로고 당대표도 하고 원내대표 했는데 지금 당이 잘못 가고 있는데 내가 왜 말을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어.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메시지의 선명성이 있어요. 제가 항상 이 페이스북 장문 금지법을 제가 내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옛날 박영선 총리선 나왔을 때 박영선 그 전 장관이 페이스북 정말 장광설을 맞아요. 어렵게 두 도시 이야기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제안을 받았다는 건지 안 받았다는 건지 엄청나게 많은 해석이 나왔는데 심플합니다. 홍준표 아, 시장은. 홍준표 시장은 네. 그래서 기사를 쓰기도 훨씬 더 무슨 좋군요. 말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길게 안 읽어도 되고. 네, 그 네, 담당하시는 분이 그냥 홍 시장의 말을 그대로 적는 것 같습니다. 이거 바로 적어라. 자중하거라. 배장이 어디서 설치고 앉아 있노? 그대로 적어라. 이러지 않는 이상 예, 그렇게 간결하게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대통령이 이제 원내대표 선거 관련해서 나는 오해받을 생각이 없다. 민심에만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게요. 네. 참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게 지난번 뭐 전당대회라든지 아니면은 당직 선거 관련해서 계속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관여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못 믿겠어요, 솔직히. 저 아니, 진짜 그러니까-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일보 단독 기사인데 네. 방금 네. 말씀하셨듯이 오해받을 생각이 없다. 민심에만 집중해라라고 참모한테 강조했다. 다음에 다음 문장이 뭔지 아세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오랜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랜 원칙. 언제 예.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신뢰감이 이 문장 하나로 1도 없어요.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저분이 당무에 개입을 안 한다라는 게 음. 당 대표 바꾸고 원내 대표도 마음대로 하고 이거는 당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건 당무가 아니야. 아래 것들 그냥 교체하는 거야. 당무가 뭘까? 자 그러면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 이상한 얘기 잠깐 하지 마시고 철학 시간이에요?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네. 누구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까? 아, 아니면 지금 현재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이철규. 결국엔 이철규. 결국엔 겠죠. 이철규다. 네. 근데 이제 시간을 버는 좀 측면이 있는 버는 게 무슨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아니 이철 그러니까 모양새가 사실은 지금 거의 내정된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와서 또 윤심인데 자 이제 연기까지 했으니 여러분들 자유롭게 들어와서 경쟁도 하고 좀 해보세요. 해봅시다라는 해보세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데도 이철규밖에 없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지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이거를 빨리 수습해야 되는데 더 미룰 수는 없잖아. 자 이철규 땅땅땅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배현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림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일종의 요식행위다. 이렇게 배현진 보시는 의원은 거군요. 지금 박정훈 당선자가 얘기하잖아요. 네. 당 대표로도 자격이 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철규 아. 원내대표의 배현진 당 대표면은 얼마나 또 욕을 먹겠어요. 아. 차라리 이철규보다는 좀 아닌 게 낫지 않아? 뭐 이런 아. 의중이 담기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이건 추론이야. 삼류 평론가의 추론인데 아. 알 수 없죠.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약속대련인지는 모릅니다. 잡설을 그만해라. 짜고 치는 고수톱이 약속 대련 아닙니까? 아 예, 뭐 아니 근데 고말이 그 고말. 하나 예. 정정하자면 그 박정원 의원 투표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선자 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뽑기 때문에
이제 지금 투표권이 있어요? 21대가 아니라 22대 당선된 사람들이 새 원내대표를 뽑는 것이다. 그래서 또 그러면은- 가짜 뉴스 퍼뜨리고 또 진짜. 죄송해요. 그럼 낙선자들은 투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선자 총회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당선자 예, 총회에서 예, 예. 뽑는다. 네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국회를 떠난 지 그러니까 오래돼가지고. 108명 중에서 1등을 이제 되는 근데 거죠. 제가 네. 하나 짚고 싶은 게 아마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단독 후보면 민주당처럼 찬반 투표를 안 할 거 그냥 같아요. 되는 왜냐면 거예요. 2010년에 김무성 원내대표가 뽑힐 때도 주위에 다 그냥 저기 사전 정지 작업을 통해서 혼자 나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박수 치고 끝냈던 것 같은데. 박수 치고 끝내요. 네. 투표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어. 기대를 하는 규정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럼 확인해봐야 되는데. 박수로. 이번에 만약에 찬반 투표를 해서 과반수 넘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은 이철규 의원이 안 될 가능성도 있죠. 아. 그런 위험도를 여기 당에서는 네. 찬반에서 반대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왜냐하면은 있다는 거죠. 이제 어. 말하지 못한 표심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철규 의원이 과연 원내대표 까밀까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지금 총선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 심판 친윤에 대한 거부감 이건데 핵심 중에 핵심이 원내대표를 한다? 그것이 과연 우리 당에 도움이 될까? 이런 합리적인 생각 그런 생각들이 겹쳐지면은 네. 무기명이니까 반대하는 표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음. 그러면 이철규 의원은 정치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해지는 그렇겠죠. 지경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박수로 추대. 아니 그러니까 당원당 규정을 모르겠어 내가 지금 확인 안 해봤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높을까요? 음. 제가 민주당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네. 박찬대 의원이 과반을 넘어야 원내대표가 되는 건데 안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그것도 조용한 표심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질문했다가 답답한 소리 한다고. 거기는 아니고 그당은 거기는 그당은 아니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아니 들었어요. 거긴 네. 단일대우고 네. 여기는 지금 진 쪽이기 때문에 아. 균열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유롭게 될 것 같아요. 아, 여유롭게. 투표하더라도 예, 투표하더라도 여유롭게 될 것 같은 게 벌써 줄 서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미 줄을 섰으니 제발 고소고발 좀 취하해 달라고 이렇게 줄을 열심히 서는데 항상 줄 서는데. 예, 항상 줄 서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뭔가 반대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나올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굉장히 더 혼란만 생길 거라 그래서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분은 좀 있을 수 있어도 이거를 명시적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그러면 네. 이제 색출 작업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당이. 투표할 예, 때 예. 가 혹은 뭐 동그라미 이렇게 치고 옆에 조그맣게 이름 쓰고 뭐 이러는 건 안 하겠죠. 표시해야지 인증샷 표. 자기 혼자. 표시해야지. 네. 자, 하여튼 그래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기가 좀 됐으나 그래도 대안은 별로 없는 상태다. 그래서 결국 이철규로 아마 갈 것이다라는 게 이제 두 분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사선의 부산에 김도우 의원이 네. 출마하려고 결심까지 굳혔었어요. 네. 근데 부산 지역 의원들의 민심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반은 찬성, 반은 좀 띠띠무지근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김도우 의원이 나는 불출마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추대를 한다 그러면 김도우 의원도 할 네. 생각이 있지 않을까. 아, 추대 쪽으로 간다면 룰을 좀 바꿔주면 네. 아. 그래서 경쟁 이런 건 안 하고 네. 전폭적으로 힘을 좀 실어줘라. 음.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 같기도 하다. 네네네. 아, 그 변수 하나만 그럼 저희가 남겨놓고 네. 기본적으로는 이철규 원내대표로 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사랑합니다 이철규 대표님 내정자님. 아니 선거도 안 했는데. 네.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우리 저 대통령께서는 괜찮으세요 이번 결과? 아니 그 뭐 잘하겠죠. 나는 그 러블리하니까 또 철규. 개입 안 하신다면서요 당무 에? 개입. 당무 개입 안 하신다면서요. 저는 당무는 모릅니다. 그러면요. 저는 국민밖에 몰라요. 아 그러시구나. 네. 고맙습니다. 영혼이 없네. 그거. 그러면 이번에 그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뽑고 최고위원 뽑는데도 관여. 안 자, 하세요? 우리 그 기자들 나가주세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네. 언론 장악 방법 알고 있지만입니다. 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MBC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보도에 대해서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프로그램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YTN 이브닝 뉴스에 대해서 방심위가 김건희 최은순 모녀 22억 수익 확인 요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최고 징계인 중징계 경고를 의결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 돼 왔고 네. 또 이제 EBS에 그 압수수색이 이번에 한 번 있었는데 네. 그 법카 유용 혐의로 유시춘 이사장
압수수색했다 어. 이런 보도가 또 유시춘 나왔어요. 이사장이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시민 그분의 누나. 네, 누나죠. 네. 근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김준일 대표에게 한 20분간의 네. 시간을 좀 보장해 아, 주십시오. 네.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 건이? 수는 어떤 없습니다. 건이? 선거 언론장아. 선거방송심의위. 네. 예. 선방심의도 있고 그다음 네. 방심의도 있고 두 분이 지금. 상습이잖아요. 상습이요? 네네네네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네. 초범이고요. 아, 초범이에요? 지금 한 3범 정도 되지 않아요? 아유. 범이요? 아니, 뭐 그러니까 저 때문에 지금 문 닫게 된 방송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초범. 아, 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뭐 저 개인적인 고소고발까지 많은데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이 선방심의 이 분들이 정말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자, 이게 지난번에는 김건희 특검이라고 했다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네. 뭐 얘기했어요. 사실 거기에는 이제 배우자 김건희라고 법안에는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배우자 뭐 김건희 특검, 김건희 배우자 특검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자기들 맘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했는데 이 최철호 위원이 평범한 가정주부가 거절하기 민망해 받았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뇌물을 받았다고 떠드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추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배우자라는 어떤 그 뭐 어떤 지위를 부정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바꿔야죠. 김건희 주부 특검, 김건희 아줌마 특검. 아하.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황당한 네. 이거를 가지고 법정 제재를 지금 때렸단 말이에요. 아. 요거는 그리고 또한 편집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방송 신호가 고르지 못해 죄송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자 정무적 감각이 매우 뛰어난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니 총선 때 안 나왔잖아요. 네. 아예 사라져 버렸잖아. 누가 네. 뛰어나다고요? 김건희 김건희 여사요. 여사. 네. 아.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인데 김건희 여사가 정말 좋아할까? 자기를 이렇게 평범한 계속 가정주부로 만드는 평범한 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환기시키는 거를 정말로 아. 좋아할까? 지금 아. 다 끝났는데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를 본인은 아줌마라고 불리는 거를 지금 여사님이 좋아할까? 제가 보기에는 최철호 이분은 영전하게 흘렀다. 죄송한 말인데 심기를 굉장히 잘못 경호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EBS 압수수색은 네. 윤석열 정부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저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사실은 언론사 뭐 이렇게 탄압 뭐 이 얘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분 걸리는 거를 7일 걸려서 왔다 다음에 가장 먼저 독재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이 이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장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다. 네. 범야권이 방송 3법도 통과시키겠다라는 건데 바로 EBS 쳤잖아요. 검찰이 지금. 네.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김영란법 위반 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카를 썼는데 이제 이거를 3만 원 이상 썼다는 겁니다. 이게 압수수색할 대상인가요, 이게? 이게 저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거 이사장 날린 다음에 EBS 경영진 날리고 경영진 다 교체해 가지고 자기 사람들 꼽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온 예, 예. 혐의는 뭐 5년 동안 정육점,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한 1,700만 원 가량을 사적으로 썼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3만 원 이상 식사 접대를 50여 차례 했다. 이제 요게 아마 혐의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유시춘 뭐 이사장은 업무 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맞는지 아니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는 알 수 모르겠어요. 없으나. 근데 이 방식이 네. 똑같아요. 제가 KBS 그 사장 바꿀 때도 이사회부터 치면서 KBS 이사들 전부 다 법인카드부터 뒤져가지고 지금 다 압박해가지고 다 사퇴시킨 몰아내고. 다음에 사장 바꿨거든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 정부는 1도 안 바뀌었구나 정말로.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언론 장악의 방법이 이사들의 법인카드 털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문제 생긴 거를 꼬투리 삼아서 몰아내고 그다음에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 안 친다. 이런 이제 방식이 그 똑같다는 앞에 거죠. 패턴이 똑같았어요. 앞에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게다가 네. 유시춘 이사장은 유시민 작가 누나입니다. 네. 뭐 그것까지 좀 미운 털이 더 바뀌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네. 두 가지를 나눠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시춘 이사장과 관련된 건은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뭐가 잘못됐다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 사용을 했으면 네네네네. 어떻게 법인카드를 가지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할 수가 있느냐. 전에도 한번 뭐 이런저런 좀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제 법인카드 백화점에서 못 쓰게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사적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1,700만 원, 100여 차례 업무 추진비 이런 것들을 좀 잘못 사용했다, 부정 사용했다라는 혐의가 있으면 이건 당연히 벌을 받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죄송하지만 문재인 정권 때도 전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여러 뭐 방송국의 이사들 쫓아낼 때도 똑같은 행태를 했어요. 그때 좀 비판을 많이 했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네. 이렇게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은 분명히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이 뭐 압수수색을 하든 뭐 네. 제대로 된 조사를 하든 이거는 유시춘 이사장이 잘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먼저 좀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고 EBS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다른 YTN이다 혹은 뭐 MBC다 뭐 다른 여러 방송사들은 이제 보도 기능이 이제 워낙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장악을 할 필요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더 혹은 뭐 저 용산에서 더 뭐 집중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EBS는 사실 특별히 뭐 어떤 정치 뉴스를 뭐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잖아요. 뭐 팽수가 보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좋다 네. 펭수 지적 좋습니다. 행수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방송 장악이라는 측면에서 네. 볼 것이 아니라 네. 그냥 법인카드 부정 사용이라는 부분에 대한 네. 것에 좀 국한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만약에 않을까.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이고 그래서 그거 이유로 뭐 이사장을 몰아낸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 문제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이미 좀 물러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장악이라는 부분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신 방송 장악 방법은 알지만 내가 안 한다 필요도 네.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좀 현재 방송계에서 벌어지는 것과는 다른 인식과 판단을 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김준일 대표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선방위나 방심위에서는 상당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제재 심의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역대급이에요? 아니면 원래 예전부터 계속 그랬습니까? 역대급이에요. 역대급이에요. 그러니까 시사인 이번 주 이렇게 주간지를 좀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사서 불안 얘기입니까? 자세히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사서 보지 그거. 아니 갑자기 남의 언론사 얘기를 아니 거기에 겉표지에 아, 이렇게 좀 이례적인 네. 제재와 관련해서 네. 김준일 대표님이 사진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겉표지에다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방송인들이 있어요. 박성태 얼굴도 있고 거기에 뭐 장성철 소장님도 있잖아요. 없습니다. 진짜 저는 없어. 없어요. 저는 보수파예요. 정영진 씨 있습니까? 제가 왜 있습니까? 아, 있었으면 해서. 경제인입니다. 네. 여기.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대단히 좀 자세하게 네. 논리적으로 네.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최초로 위원이 선방위원이라는 것이 저는 보수파의 진영에 있는 사람으로서 창피합니다. 왜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네. 편파적으로 판정을 하는 것이 공적인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냐 자질이 있는 것이냐 그 정도까지 비판을 하고 싶고요. 네. 김준일 대표님이나 저에 대해서도 뭐 편파적이다 그냥 사람 자체가 인간 자체가 편파적이다. 타고나게 편파적으로 타고났다는 그렇게 취지인가요? 타고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에 대해서도 네. 막 이제 여러 가지 회의를 하면서 네. 상당히 좀 인격 모독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잘못했으면 어떤 평론이 잘못했는지 그거 지적할 수 있지만 그거를 공적인 일을 하는 분은 네. 논리적으로 근거 규정에 의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아니, 몰라. 지금 보수 패널인데 보수 편 안 들었어. 대통령실 비판했어. 국민의힘 비판했어. 그러니까 이제 출연시키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보수라는 거를 그냥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보수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정권 그들은? 비판, 국민의힘 비판하면 안 되고 옹호해야 된다. 그게 그쪽 보수다.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 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보수라면 저 보수 안 하겠습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수에서도 보수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는 네. 저에 대해서 보수라고 생각 안 하지만 따로 전화 많이 와서는 네 말이 맞다고. 아, 그래요? 좀 따로 얘기 좀 해보자고. 다 그래요, 다. 이런 분이 다 여기 있어야 돼. 이건 진짜 압수수색 공개하자, 당하면 까자. 그래서 황금폰이에요, 그거. 전부 구속이야, 전부 구속. 그래서 네. 그냥 이런 분들이 참 우리나라 방송 심의를 하고 또 방송계의 공정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는 공적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부끄럽습니다. 이거- 이런 사람을 네. 추천한 국민의힘에도 좀 이건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네. 말씀드려요. 이게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얼마나 게으르냐면은 네. 누가요? 이 방심위원들이요. 아, 선방심위 네네. 위원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모 의원께서 야, 이 사람은 YTN에서 진행할 때도 편파적으로 유명했는데 변상욱이 이 사람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변상욱이 아니라 김준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변상욱이 말이야 이러면서
나랑 변상국도 구분도 못해. 나는 YTN 진행을 한 적이 없거든. 아. 그러니까 YTN 예전에 뉴스가 있는 저녁 그렇죠. 변상국 선배가 기자가 네네. 진행을 너무 했잖아요. 연배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네네네. 얼굴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편파적인 좌파야. 아. 그분들이 보기에는 뭐 이게 구분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변상욱 기자는 헷갈린 거 별로 기분 안 나쁘신 것 같은데 약간. 아니 뭐 변상욱 선배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좋아하는 분인데 어쨌든 얼마나 성의 없게 지금 뭐 이걸 게으르다. 하고 있나, 누가 무슨 네. 내용을 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도 안 난다라는 거고. 네. TV조선의 그 손영기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에 대해서 네.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길이 역사가 되는구나. 왜 9번째 거부권 행성거제에서 네네네네. 딱 봐도 조롱 느낌이네. 일반 청취자인 내가 들어도 딱 봐도 조롱 딱 느낌이야. 봐도. 네. 느낌적인 느낌으로 징계를 해요. 무슨 근거가 있거나 이거를 어떻게 뭐 저널리즘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게으르다 일단은. 저는 굉장히 언론계 이런 분들이 선배라는 게 부끄럽고 TV조선. 대통령은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 그래요? 딱 봐도. 예, 딱 봐도 그래요.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딱 봐도. 방법은 알지만 예, 그게 장악하지 아니라 않으니까. 예, 언론을 파괴하고 있어요. 어. 예, 그러니까 장악하고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네. 장악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파괴를 하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YTN 아예 민영화 해버려요. 그리고 이를테면 KBS 뭐 수신료 뭐 찬성 찬반이 있지만 아예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분리징수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네.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공영방송이나 이 언론계 지형을 네. 해체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파괴왕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파괴왕. 제가 이게 지어낸 게 아니라 네. 한겨레 칼럼 제목이에요. 파괴왕 윤석열. 그 칼럼 자기가 썼지. 아니에요. 아 신박하네. 자기가 쓰고 그거 인용해. 셀프 홍보로. 이재성 한겨레 논설위원이 꼽은 리스트인데 자 그냥 짧게 얘기할게요. 네. 뭘 파괴했냐? 첫 번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를 무너뜨렸다. 둘째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라는 헌법 규정을 조롱했고 상위법을 시행령으로 흔들었다. 셋째 여당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시켜 정치를 무력화했다. 넷째 새만금 잼버리 엉망됐고 엑스포 유치도 실패했다. 다섯째 미일 편중애교. 여섯째 나이건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몇 개나 이념. 나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연구개발 예산을 아유. 제멋대로 삭감해 네. 미래 역량을 훼손했다. 여덟째 에너지 전환 골든타임 놓쳤다. 아홉 번째 검찰권의 편파적 남용. 열 번째 법 앞에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다 짓밟았다. 다 파괴했다라는 건데 네. 이 칼럼을 제가 유의 깊게 본 거는 11번째입니다. 어. 11번째 뭘까요? 11번째가 혹시 언론 파괴예요? 아닙니다. 김준일. 결국 본인과 자기를 파괴할 거다. 아내를 파괴할 거다. 아, 예. 돌고 돌아서. 결국은 더 이상 파괴할 게 남아있지 않기 아. 때문에 결국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파괴할 거예요. 결국은 파멸에 이를 거다. 거의 이렇게 센 인용 자체가 칼럼이에요. 조롱이네요. 아니, 제가 이런 칼럼이 있다라는 주옥 같은 칼럼이 있다라는 걸 네. 말씀드리면서 파괴왕이다 정말로. 저는 정말 위험하게 보는 게 네.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뭔가를 계속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반대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KBS고 혹은 뭐 YTN이고 MBC고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이 정권에 또 저 정권에 자꾸 이렇게 그 논란들이 많잖아요. 예. 이번엔 누가 누굴 앉혔다 이런 게 많으니까 차라리 그냥 아예 민영화로 그냥 가버리자. 그게 차라리 더 뭐 시청자 선택을 받음 살고 아니면 못 살고 이렇게 가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기능의 뭐 공영방송 하나 정도만 정말 작은 규모로 작은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 미국 같은 경우 뭐 PBC인가요? 하여튼 뭐 PBS, 그런 예. 그런 거 하나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냥 민영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시대에 맞는 거지. 어떻게 나라가 그 예산이든 혹은 뭐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뭘 걷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저는- 더 정권 바뀔 때마다도 더 괜찮은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는 논쟁의 영역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영방송 모델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개입해가지고 이사장을 바꾸고 그 다음에 사장을 바꾸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막기 위해서 지금 야당이 내놓은 게 방송 3법이에요. 네. KBS 이사를 예를 들면은 지금은 9명으로 11명으로 돼 있는 거를 네. 25명으로 늘리고 각 개에서 그러니까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당 추천을 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은 뭐 방송 뭐 학회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뭐 시민 단체에서도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숫자를 일단 늘리자.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방송 3법이고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너무 많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영방송 많은 게 왜 문제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독단적으로 딱 결정해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가버렸잖아요. YTN 민영화라는 절차가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지금 봤는지 보십시오. 그냥 기재부가 결정해가지고
그냥 팔아버렸어요. 유진의 것도 유진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 기업이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론화 과정을 그럼 제대로 거쳐서 그러면 해서 했으면 최소한의 그런 절차라도 거쳤으면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네, 야, 해, 민영아 해, 이렇게 하면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게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뭔가 지금 저는 이거를 5년 먹튀라고 봅니다. 먹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파괴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진정. 책임지지 않고 도망간다라는 진정. 거예요. 이쯤에서 이 진성준 의원 이야기를 한번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진성준 네. 의원요. 대통령과의 그 영수회담 전원. 근데 그거 잘 모르는 듯이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언론관을 얘기했죠.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다. 방법은 잘 알고 있지만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방법은 잘 알고 있지만 네.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아마 대통령이 저도 했을 그냥 좀 모양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네. 기업은 권력에 취약해요. 네. 특히 이제 어떤- 기업이 네. 예. 왜냐하면 세무조사할 수 있고요. 오너 리스크 있잖아요. 그러면은 민영화한다라는 취지는 좋지만 네. 어떤 특정한 기업들에게 넘기게 되면 그것은 권력의 간접 지배를 허용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YTN이라든지 SBS라든지 그런 거는 기업 리스크, 오너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네. 그래서 오히려 민영화를 통해서 공적인 방송 영역을 자유를 확대하는 거가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방통위원회라는 그러한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방통위원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대통령이 오히려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언론을 장악하는 것을 넘어서서 네.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장성준 소장님도 네. 네. 언론 장악이 아닌 파괴 쪽으로 지금 대통령이 방향을 잡은 것 같고 그렇게 착착착착 실행 중인 상황이다. 방통위원들을 왜 임명 안 하냐고요? 왜 지금? 아유 조울증 있으세요? 갑자기 확 욱하시네요. 네. 그렇게 갑자기 침착하게 얘기하시다가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왜 임명 안 하지? 임명을 안 인사권이 하는 거. 없나? 인사권. 다른 분이 인사권이. 최민희 의원 같은 편향된 인물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분은 그거는 뭐 아직도 그런가요? 아직도 임명이 안 되고 계속 그 물렀죠, 이제는 결국은. 아니죠. 물렀죠 이제. 국회의원 됐으니까. 국회의원 됐죠 이제 이제. 과방위를 두고 최민희, 김현 두 지금 분은 민감하게 아주 지금. 과방위가 진짜 전쟁터가 될 거예요. 한번 아주 보십시오. 핫할 겁니다. 각 정당의 전사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아, 지금. 그래요? 예. 자, 하여튼 언론 장악 관련된 뉴스 살펴봤고요.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민정수석실 부활. 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언급한 법률수석실 혹은 민정수석실 신설이 이제 모락모락 피어나서 결국 민정수석실로 부활하게 될 거란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과거에 가지고 있던 민정수석실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나서 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정해진 수사감찰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그 기능을 법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2년 만에 이제 부활을 하겠다고 다시 이야기를 한 네. 거고요. 영수회담에서 사실상 이걸 언급하면서 동의를 구했다고 대통령실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 네. 이 민심 정보와 정책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것 같다. 김대중 정부 때도 민정수석을 없앴다가 2년 뒤에 다시 만들었는데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가 가는 면이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 민정수석실을 사실상 다시 살리겠다는 것으로 이 이해가 민심이라는 게 네.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이제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파악할 건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민심을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 생각과 판단이죠. 그게 어떻게 우리가 파악되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언론사들의 수많은 뭐 기사? 논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할 수도 있고 네. 뭐 각계각층에 뭐 계신 분들과의 전문가분들이나 사적인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통화를 있는데 통해서.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게 그 모든 걸 다 합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론조사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한번 국민 뜻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개념, 정의, 단어에 네. 대한.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법률 뭐 수석실 이런 것들이 대통령께서는 민심을 어느 정도 좀 통하는 통로 역할도 할 수가 있고 어떤 제도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네.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2년 전에는 왜 사정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민심의 전달 통로라고 생각하시는지 왜 개념이 2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는지 민정수석실에 대한 네. 네. 난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민심은요 정무수석실에서 하면 됩니다. 네. 그거 하라고 정무수석 있고 정무비서관 시민사회수석도 있고 원래 시민사회수석도 있고. 있고 네. 다 있습니다. 근데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 법률비서관실 같은 경우 우리가 그냥 추측하거나 예측하는 거는 특검 정국이 될 거니까 이거에 대한 대통령실의 법률적인 판단을 네. 제대로 좀 뒷받침 받아보자 이런 생각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집권 후반기 갈수록 네. 검찰의 여러 사람들도 좀 흔들릴 수가 있으니 공직기강 차원에서 좀 인사권을 통해서 좀 꽉 좀 그립감을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민심 전달 통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이제 제 머리가 우스갯소리로- 나쁜가? 우스갯소리로 법무법인 민정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어.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민정. 한다고. 이제 민정수석실에 민정, 그다음 공직기강, 법무, 반부패 네 개 이제 기능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특히 이 반부패나 공직기강에 힘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리고 이제 사정기관을 관할하는 통할하는 이제 민정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이런 의문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네. 김건희 여사를 그럼 과연 이 이제 친인척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새로 생기는 민정수석실이 그러네요. 이런 질문들이 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민정수석을 저는 없앨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만들어 가지고 계속 있다가 지금 없앤 거잖아요. 민정수석을. 예, 예.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어떤 불편한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추론입니다, 네, 네. 이거는. 근데 이제 민정수석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민심할 때 그 민자에 정할 때 정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한자 조언지도 전 잘 모르겠는데 정할 때 정은 뭐예요? 그 초코파이 정. 아, 그 정. 예. 오리온. 마음을 예. 읽는 거네. 예, 그러니까 마음을 뭐 읽는다 뭐 이런 거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하는 게 네. 이를테면 공직기강도 하고요, 네. 사정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공직기강이 사정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런 거하고 연관돼 가지고 검찰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여기에서 인사검증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너무 비대하다라고 얘기를 한 게 저는 의견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권력은 다 청와대에 있고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통해 가지고 다 이거를 컨트롤해. 이거 인사 그러면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보다 더 센 자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민정수석이 그 정도로. 왜냐하면 정보가 이쪽으로 그렇죠. 다 들어와.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맨날 사고가 나. 우병우도 사고 나고. 그러니까 없애는 거 이해를 해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그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왜 이거를 이름을 바꾸면은 법률수석으로 바꾸면은 이게 그 부작용이 없어지네. 지금 다시 다 그대로 모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아무리 뭐 김대중 대통령 예시를 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완전 뒤집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민정수석, 이 법률수석을 견제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장치가 있느냐를 얘기를 해야지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중수석이 그럼 과거 했던 일을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윤석열 인사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인가 그쪽으로 하고. 넘겼고요. 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또 이제 안에서 이제 인사기획관인가 뭐 그분이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은 따로 있고요. 민정수석이 없어졌지만 공직기강 비서관이 지금 이시원에서 지금 법무부에 지금 국방부에 전화해가지고 난리 난 이분이잖아요. 지금 예, 유재은 법무관리관한테 네. 뭐 이게 따로 있는 거고 뭐 이런 거. 검찰은 통제하지 않겠다. 그 대신 용산에서 직할체제로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걸로 의심받고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그러니까 좀 민주화라는 뭐 큰 틀에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대안을 만들어라. 결국은 그 검찰이 이탈할까봐 정권 레임덕 오면은 검찰이 이탈해가지고 본인의 목에 칼들이 될까봐 지금 검찰 장악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들 때 만들더라도 그러면. 설명 못해요. 왜 못해? 원래 지금 이런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 질문 좋은데요. 왜 못해?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건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건 안 되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권력에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끼는 느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마련을 해서
권력 누수 현상을 조금 더 늦추거나 막아보자라는 것 같은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 옳지도 않고. 그러니까 분명히 권력이 지금 이제 막 누수가 된다거나 혹은 이제 점점 뭔가 서 있는 그 토대가 조금 불안불안해진다는 걸 이제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를 빨리 만들어서 그 새는 걸 좀 막아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으나 아마 안 될 것이다. 막 강이 지금 홍수가 나서 범람을 하는데 미리 좀 여러 가지 좀 뭐 제설 작업도 하고 해가지고 강포를 넓혀야 되는데 지금 막 네. 모래주머니로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금방 무너져요. 실제로 네네. 조국 대표가 그 얘기를 했죠. 이제 검찰을 통제해야겠다는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대통령 입장에서. 조국 대표는 본인이나 잘하라고. 네. 지금. 또 이제 이렇게 또 물고 카톡 옵니다, 물어뜯고 또. 또. 또 기자회견도 한다면서요, 대통령? 네, 기자회견을 네. 한다고 합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기자회견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드디어 우리 투머치 토커 윤석열 대통령이 민희진에 대항하는 최고의 기자회견을 한번 열어주실 조롱하지 마세요. 것이라고. 진짜 하실 거예요? 그 막 작년에 뭐 연초 기자회견 한다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방시혁 씨가 방시혁? 아니지. 어쨌든 뭐 잘하겠습니다. 어? 아니 국민과 할 거예요 진짜? 민심을 듣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지금까지 왜 안 했어요? 어? 지금까지 왜 안 했어요? 누구세요? 근데? 바쁘셨지. 그래도 이제 계속 언론이랑 한 번씩 접촉은 하셨죠. 그러니까 100일 기자회견,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공식 기자회견은 없었는데 네. 이제 뭐예요? 재작년에 조선일보랑 단독 그, 인터뷰. 예, 에이 어, 그거는 지금 조롱하는 것 KBS와 같아. 비꼬는 것 같아. 박절하지 그런가요? 아니 아, 최 기자님이 지금 시행령이잖아요. 비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이거는 비꼴뿐은 아니에요, 저거. 아니, 근데 그거 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제가 비꼬면은 사람들이 이찍이라고 그러고 안 비꼬고 순수하게 말하면 비꼰다고 그래서 저도 자꾸 스트레스를 맞긴 못 잡겠는데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느낌이 조롱이야. 딱 느낌이 오나요? 봐도 조롱이에요. 아무튼 마성의 기자회견 지금 준비하고 있다. 마성의 기자회견. 자,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이도훈 수석이 그 뉴스A 그러니까 채널 A 뉴스A에 나와가지고 이거 네, 얘기를 네. 했거든. 그러니까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보면 한다고 된다. 보면 아니, 저는 이 말이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이 해석이 말이 된다는 무슨 건가요?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게 사실은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좀 답답한 게 뭐냐면은 네. 그때 이제 정진석, 홍철호 두 분 임명할 때 대통령이 왔잖아요. 그래서 네. 질문 딱 2개씩 받았잖아요. 네. 그때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윤 대통령 17개월 만에 기자 질문 받아. 아니 기자 질문 받는 게 무슨 뉴스거리야 이게? 이게 얼마나 지금 희한한 지금 정부인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냥 네. 깔끔하게 하십시오 하면 되잖아. 음. 제가 요즘 최애 칼럼이 있어요. 최애. 김순덕 칼럼. 아, 정말 이분에 동아일보. 대한 아니 이 지금 사랑을 보세요. JTBC만 빼고 지금 다른데 홍보 무지하게 하고 계시는 거 아까 아세요? 전에 중앙일보 단독 자매 회사 얘기했잖아. 자, 그러니까 김순덕 칼럼은 제가 밑줄 치면서 읽고 있습니다. 오. 이분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대통령이 김치찌개 소리 할 때마다 슬프다. 아 저도 똑같아요. 예, 예. 기자들이 김치찌개 환장한 줄 아냐? 에이 아, 또 무슨 김치찌개 못 먹어가지고 무슨 이런 사람 취급받는 기분이에요. 맞아. 아니,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일 테니까. 그게 아니라 네네네. 기자회견을 해라라는 거야. 네. 맨날 김치찌개 무슨 뭐 빈대떡 뭐 족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기자회견을 하라라는 거를 기자회견. 이 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뭐 필요합니까? 그냥 다 쓰십시오. 그리고 좀 반듯하게 쓰세요. 옆에 쓰지 말고. 마이크 앞에 써야지. 소리가 안 들려. 맞아요. 좀 정확하게 반듯하게 써가지고. 그런 것까지 문제 삼고 아니 그래요. 지난번에 근데 그게 문제가 제일 큰 됐어요. 문제인 것 아, 같아요. 지난번에 수음이 잘 안 되니까 안 들렸죠. JTBC 방송은 그 대통령 생중계했을 때 안 들렸어요. 제가 심지어는 확인했는데 소리가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 아, 그럼 뭐 핀 마이크 차면 되시지. 아 그렇죠. 그거야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걸로 참모들이 하죠. 하면 되는 네. 거죠. 워낙 이제 또 활동적이신 분이니까. 네네네. 근데 뭐 저는 기자회견 진행 여부를 아직도 좀 못 믿겠다라고 아. 말씀을 드리고 안 워낙 할 가능성? 이제 네. 한다 안 한다 계속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만약 하게 된다면 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전에 막 기자들 모아놓고 저기 자 첫 번째 김건희 여사 질문 안 하기 약속. 두 번째 최상병 특검 이거 물어보지 않기 약속. 이거 하면은 기자회견 하나 많아요. 대통령은 불편하고 어려운 질문을 기자들이 하면 그것을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제 상관없이.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번에도 의제 조율 안 했잖아요. 네. 의제 조율하지 말고 기자들 질문 조율하지 말고 네. 정말 자유롭게 뭐든지 물어보라.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해야지 아니면은 자 몇몇 기자들한테 자 알았지? 이거 안 돼요. 짜고 치는 거죠. 그런 기자회견은 안 하니만 못하다. 네, 네. 딱 보면 알거든요. 제발 좀 안 하셨으면. 만약에 기자면 뭐부터 물어보실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전 딱 하나예요. 뭐예요?
이준석 대표 쫓아낸 거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과 여권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 점에 대해서 네. 이번에 또 이준석 대표 배지 달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후회하지 않으시냐, 다시 그때로 되돌아가더라도 체리따봉하면서 이준석 대표 제거할 거냐,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직접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네. 대통령께. 예. 아유 그 질문해 주시죠. 했잖아요 지금. 예? 했잖아요. 시간 끌지 마시고 아니, 빨리 답변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다른 당의 일은 제가 신경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빠져나가신다. 제가 이거 국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국무를 돌봐요? 그럼 국모를 돌보냐 그러면? 네. 그렇게 가시면 되겠다. 네. 네. 그렇게 가요. 모범답안 나왔네요. 네, 어쨌든 재밌다고. 기자회견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좋은 네. 답변인 것 같아요. 다른 당 일은 신경 쓰지 않겠다. 아,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현안 질문을 받았을 때 너무 민생 다루느라 바빠가지고 네네네. 뉴스는 다 안 챙겨 본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서정욱 변호사 얘기는 다르던데. 아 뉴스를 열심히 보신다. 네. 유튜브 열심히 네. 보신다. 어. 서정욱 TV 즐겨 보신다. 예. 네. 다른 서정욱 3단 논법 아닙니까? 네. 자, 그렇게 기자회견 아직은 뭐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것 같기는 하고요. 네.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 네, 임시국회 앞두고 줄다리기 하는 여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5월 국회 일정을 이제 합의를 하기로 했죠. 네. 근데 계속 합의가 안 됐습니다. 음.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상황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원내 수석들이 그냥 합의해라 이러고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5월 달에 본회의를 2번은 잡아줘야 한다. 네. 5월 2일, 23일 네. 혹은 28일 이렇게 2번은 잡아줘야 한다. 이유는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려고 행사하면? 하시니 그러고 나면 절차상 15일 정도 걸릴 거니까 5월 안에 한 번 더 표결을 해야 21대 국회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 핵심은 최상병하고 전세 사기 특별법,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등이 있는데 그것들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선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이 매우 확고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단일 대우가 형성이 된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본회의 일정 자체가 지금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모두의 눈이 김진표 의장에게 지금 쏠려 있습니다. JP.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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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요. 김진표, 예. 김진표 의장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의장이 그냥 본회의를 열어 달라 이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아 휴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열고 오늘 하고 가시면 되니까. 근데 김진표 의장이 4일에서 18일 중남미 순방이 아하. 있는데 4일에서 18일이요? 네, 네, 바빠요, 네. 바빠. 순방을 해요 또. 아, 순방 되게 자주 하세요. 지난번에 미국, 캐나다가 갔다 왔잖아요. 아 정말 자주 하십니다. 아, 특히 부산 마지막이니까. 엑스포 때는 정말 네. 정말 물 들어온 지구 김에 한 바퀴를 늦었다고 돌았어요. 예, 엄청 예. 다니셨고 심지어 그거를 제가 말했잖아요. 네. 고화질의 그 의장 사진들로 해가지고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녔는가, 아하. 지구를 몇 바퀴 돌았는가를 보도 자료를 만들기도 하고 의장 한 그랬었어요. 김에 세계 일주. 네, 거의 네. 그런 급이었는데 국회의장을 해외에 나가서 순방하면 이제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 나라 국회의장 만나겠죠. 뭐. 만나서 그냥 뭐 설린 오후 관계 그냥 이렇게 설린 우호 관계. 할 게 없어요 국회의장이 나가서. 아니 그래도 중요한 일 아, 하신다고. 중요하죠. 아, 어떤? 나라에 하나만 일을 얘기해봐. 위해서. 어떤? 아니,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엑스포 유치에 네. 보세요 대통령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네. 계속 다니셨잖아요.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장도 무지무지하게 뛰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산자부 장관도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다고요. 그리고 기업인들을 법무부 다 데리고 다녔죠.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엑스포에 한 마음으로 세금 썼단 말이에요. 네. 결과는 왜 그래 근데?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시험을 또 잘 보는 건 딱 봐도 아니니까. 조롱 느낌이야. 조롱이 아니라 저는 최고 이거에 기자. 대해서는 굉장한 그 국민으로서 분노를 저는 느껴요. 아. 아니 세금을 아, 기자님 쓰면서- 개인의 의견이죠? 네, 제 개인 의견. 네, 아 네. 이게 자막 기자님도 달아주시고요. 최 기자님도 정치 고관여층이잖아요. 그렇죠. 네. 국회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네, 네. 김진표 국회의장 해외 순방 성과 하나만 좀 순방 알려주세요. 성과요? 네. 아 순방 하나만. 성과요. 그냥 하나만. 4, 3, 순방 성과요. 2, 1. 없어요 그냥 순방 가는 성과요. 거예요. 그냥. 아 순방 그러니까 왜 가려고 하셨는지 네. 하나 그러니까 의제를 하나 기억나는 건 있었어요. 뭐예요? 네네네. 한미 의원 연맹을 띄우겠다는 게 이제 아, 김진표 한미 의장의 의원 연맹. 네. 아, 중요하죠. 그쪽 의원들이랑 이제 직거래 창구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김진표 직거래. 의장의 오랜 네. 그 꿈이었었는데 네. 결국에는 그게 안 됐어요. 미국 안 사정이 됐어요? 안 좋아가지고 아. 밀리고 밀려가지고 저출산 관련된 네.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김진표 의장이요. 예. 중요하죠. 저출생의 원인이 뭐냐고 했더니 인터뷰에서 5년 단임제가 원인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김진표 의장 헌법을 바꿔야 된다. 네. 김진표 네. 의장이 굉장히 진심인데 제가 네. 보니까
헌법을 바꿔서 네.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있지 않은 그러니까 저출산 관련된 몇몇 것들을 넣자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으면 대통령 바뀔 때마다 이게 자꾸 정책이 바뀌어서 안 되더라. 연속성이 없더라. 진정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아주 틀린 말이라고 보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 5년. 저출생 네. 문제를 원인을 대라면 한 10가지도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렇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정치권이 지속 가능하지 않고 계속 싸우게 되는 승자 독식의 이것도 원인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랑 네. 순방이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 순방은 다른 결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결의 얘기고요. 네, 네.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해요. 너무 근데 제가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저 우리 김준일 그 평론가님이 네. 누군가를 평가할 때 네. 훌륭한 분이에요. 이 단어가 아, 좋은 우리가 겁니까? 생각하는 훌륭한 분이 훌륭하다라는 단어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래? 방송을 한 2년 해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딱 찝어보는 분들 보니까 그건 아, 좀 훌륭한 아닌 것 분이에요. 같아요. 네. 여튼 저출산에 반대의 굉장히 의미가 진심이다. 있지 네. 아니, 잘못 읽으셨어요. 아니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김준표 의장님이 네. 고등학교 선배님이라서 제가 옹호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훌륭한 정확해요. 분이에요. 좋아하시고 훌륭하죠. 훌륭하죠. 의장님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저도 국회 방송 맞아. 국회 유튜브 방송 진행자 녹음해 먹고 출신이라서 있죠. 맞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 네. 아니 근데 좋은 분인 저출산의 맞습니다. 진탱의 진심인 게 아니라 네. 김진표 의장님은 개헌의 진심이에요. 맞아요. 진심이에요. 개헌에는 정말 김진표 이퀄 개헌이라고 할 정도로 거기엔 진짜 진심인 건 네. 맞아요. 죄송해요. 여튼 이제 해외를 많이 네. 다니고 있어서 아 그래서 4월 민주당 4일부터 18일까지가 지금 순방 일정이 잡혀 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 네. 이건 한번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께서 5월 2일 예정된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본인의 5월 4일 북남미 해외 순방이 이유라면 우리는 필사적으로 의장의 해외 순방을 저지하고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관철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회의장이 국민의 혈세로 해외 순방을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공항 상당- 가서 맞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국회의장 어쨌든 민주당에서 낸 국회의장 아닙니까? 아, 뭐 그렇죠. 이 네. 정도에서 또 활극이 벌어지겠구만. 지금 플래카드 들고 본회 열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와. 사실상. 아니 본회의 개의하고 네. 사회권은 부의장들에게 네. 아, 임하면 넘기면 되잖아요. 돼요? 넘기면 돼요. 근데 이제 핵심 포인트는 네. 민주당 출신의 지금 국회 부의장이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김용주 부의장이 지금 아. 국민의힘으로 갔기 때문에. 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 참 애매하게 걸렸네 민주당이. 아주 오묘하죠 지금 상황이. 예. 여행은 가야 되겠고. 아니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 이제 순방 가는 중간에 여는 게 아니라 5월 2일 날 열어 가지고 다 이것까지 처리를 처리하시고, 하고 그다음에 네. 갔다 와라. 그러면 또 5월 29일 날 또 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분이 가는 거와 이분이 의사 진행을 이제 의사 그 일정을 진행하는 거하고 별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고 가라는 거 쉽게 얘기를 그렇죠. 하면 네네네. 그럼 뭐 김진표 의장이 만약에 뜻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거네요. 직권 이거는. 상정. 네. 네.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법으로 천재지변. 천재지변이 있을 때 직권 상정을 할 수 있다라고 네. 했지만은 천재지변과 무관하게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이제 이걸 천재지변으로 저는 천재지변으로 볼 수도 있을 것 또 같아요. 왜? 또 왜? 아니 최상병 특검 이거는 나라의 천재지변이에요. 사람이 죽었고 이거를 덮으려는 시도가 너무 많다. 이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장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예. 근데 원래 이제 그 부의장은 당의 몫으로 이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민주당 몫의 부의장이 없어지면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민주당 몫의 국회 부의장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냥 한 번 하면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이 탈당을 하든 뭐 아니면 뭘 하든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다시 뽑아요. 본인이 뽑는데, 사퇴해야. 네, 본인이 그만두고. 근데 아, 내려놨는데 사퇴해요. 네. 지금 시간상으로 부의장을 다시 뽑고 이럴 수 있는 아, 상황이 시간이 아니에요. 이번 그러니까 국회에서 총선 앞두고 옮기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것도 어쨌든 투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지금 여는 거예요. 이제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러네. 예. 뽑을 시간도 없었군요. 뽑을 시간이 없었죠. 네네네. 자, 그래서 하여튼 김진표 의장이 어쨌든 해야 할 수 있는 거다. 2일과 29일 정도 아마 가능한 날 2번 정도를 열면 민주당이 원하는 바가 이제 될 것이고 만약에 김진표 의장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혹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5월 4일 인천공항에서는 우리가 못 보던 광경을 또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추격전이 있을 것이다. 들어놓고 나를 밟고 가세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발작 버튼과 같은 건데 아 무엇입니까? 네. 연금 연금 개혁안 관련. 아 이야기입니다. 이건
할 말이 많죠 제가. 네. 아, 네.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왜 더 내야 됩니까? 일단 뉴스부터 좀 전해주시고. 지금 상황은 네. 이제 국회 연금개혁특위 네.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 대체율 50%, 보험료율 13%로 이제 더 내고 더 받자라는 이제 연금 개혁안을 합의를 했는데 요거를 과연 통과를 시킬 것이냐, 대통령이 받을 것이냐의 이슈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 21대 국회에서 하기는 좀 어려우니 22대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연금은 사실 그냥 각 정권에서 다 그냥 이게 좀 뭐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그렇죠. 하나요? 손대기 하여튼 다 어려운 그냥 일이죠. 하여튼 자기들이 욕 먹기 싫으니까 계속 미루고 하다가 지금 오늘까지 온 것 같은데 요건 맞죠? 왜냐면 개혁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 연금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건 지금 제가 좀 방식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일단 문재인 정부가 비겁했다라는 거 하나. 이거 손 안 대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에 좀 해대는 거는 안 하겠다라는 그런 기조가 있었다는 거를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본인들의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철학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자 노동개혁, 연금개혁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네. 의료개혁 얘기했잖아요. 의료개혁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생각이 있잖아. 네. 연금개혁은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죠? 개혁해야 된다라는 개혁을 생각.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다음에 국회로 잽싸게 넘겼어요. 야 니들이 한번 얘기해봐. 제가 제일 황당한 건 뭐냐면은 지금 복지부하고 여당에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자기들이 안을 내 가지고 추진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공론화위원회를 거쳤어. 네. 뭐가 됐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왔어. 네. 그 넘길 때는 그 존중을 해줘야죠. 제가 그 안을 찬성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더 내고 더 받자. 완전 무책임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본인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고 완전 비겁하게 지금 하다가 지금 갑자기 와가지고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다음 국회로 넘겨야 됩니다. 이건 완전 무책임한 정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의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의 9%를 내는 거를 네. 12%로 이제 3%포인트 올리면서 소득 대체율 40% 유지 아니면 13%로 올리면서 소득 대체율 50%로 유지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 20대들 특히 20대들 이거 투표를 2번 했어요. 네. 근데 20대들이 50%로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거에다가 더 많이 했어요. 공론화 왜 그러냐? 과정을 거친 뒤에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바뀐 됐어요. 거죠. 왜 그랬어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야 나 어차피 애 안 날 거야. 이런 정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 20대들은 오히려 혜택을 받고 네. 그 20대들의 자녀들이 이제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거예요. 네. 안 사실 나면 그래서 그만이야. 천하람 네. 위원 그러니까 당선자가 그래서 내 8살 아들한테 물어봤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가 됐는지 조금 의문이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이게 고갈 시점은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적자폭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민연금 고갈 시에는 지금 적립식을 부과식으로 바꾼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나 이런 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폭넓게 다 논의가 됐는지 굉장히 의문이고 이런 식으로 또 22대 일단 넘기고 보자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다 엉망진창이었다. 뭐 이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책임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개혁을 왜 하냐면요. 이 연금 고갈 시점을 좀 늦춰서 네. 이 제도가 지속 가능성 있게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더 내고 덜 받아야 해요. 네. 근데 더 내고 더 받으면은요. 지속 가능성 여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의 연금 개혁이다. 그래서 인기가 없고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네. 미래 후손 세대를 위해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다시 한번 22대 국회 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안 내고 안 받는 방식으로 가고 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저도 현실적으로 네. 더 내고 더 받자. 뭐 어떤 그쪽이에요? 아니요. 그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세대가 더 이제 받을 쯤에는 네. 다시 한번 개혁을 해야 돼요. 근데 개혁을 해야 될 시점에 이 정치인들의 문화가 너무 잘못됐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왜냐하면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개혁을 해야 될 솔직하게 시점에 말해야지. 개혁을 안 해요. 정치인들이. 누구한테도 지금 하려고 미움 하잖아. 안 받으려고 하지 참 마.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정치인들. 꼭 집어서 얘기해. 누구요? 윤석열이야? 아니, 평소 누구야? 생각을 얘기해. 김진표야? 평소 생각이 저의 뭐예요? 생각은 안 내고 네. 안 받자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아이, 저렇게 비겁해 사람이. 우리 모두 저게 이제 비겁합니다. 오래 사는 노하우예요. 아니 근데 그러네. 인구 구조상 저희 윗세대가 더 많이 받아서 네.
저희가 받을 쯤에 한 번 더 개혁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인데 60살부터 네. 공무원 군임연금. 아 공무원 연금 받으세요? 네네네. 아 저 공무원 군인연금 개혁해야 합니다. 이거 네. 더 지속 가능하지가 않고요. 네. 거기도 적자 폭이 장난 아니죠 거기. 이제 공무원연금 이제 내년에 10조를 세금으로 뭐 이렇게 아. 뒷받침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이건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수혜 대상자긴 하지만 군인연금은 뭐 나라를 지키는 분들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은 네. 제대로 개혁을 해야 된다. 군인연금이 문제가 더 많은데,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얘기해. 그럼 다음에 연금 토론 한번 하시죠. 다들 연금 이제 곧 받으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연금 개혁안 두고 또 정부와 국회가 핑퐁 게임을 좀 문재인 하고 정권 있다. 탓입니다. 네. 갑자기 문재인 정권 때 개혁 안 해가지고 이렇습니다. 아, 결론은 문재인 기승전입니까? 정권 탓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렇게 해야 그래도 저 보수 치호를 좀 채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발언 같은 게 요거는 되는 좀 거죠? 쇼츠로 만들어 주세요. 네. 문재인 정권 최후의 탓이다. 보루입니다. 네. 연금이 자, 오늘도 뉴스와 김 과장, 우리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동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노동절입니다. 어디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방송하러 가야죠. 자영업자잖아 지금. 네, 노동하시네 또. 하루 방송 6개씩 하고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소송 비용 법니다. 지금. 소송 비용 때문에 지금. 네. 대단한 분들입니다. 자,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